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그 경제학자들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경제학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눈이에요, 눈. 네. 자,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과학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우리 앞에서 챕터 1장에서 봤었죠. 과학자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요, 현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설명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자로서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죠. 경제 이론을 적용해서요, 좀 더 나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근데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매번 그렇듯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책 조언자들이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시장 하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공급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이제 시장이 작동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잘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주로 요 가격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개입은 어떤 개입을 합니까? 하면은 시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가격 통제한 결과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효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가격 통제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와 같이 지금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에서 생활하기가 궁핍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균형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죠. 거기서는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가격 통제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임대료의 통제라든가 임금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 통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라든가 생산자에게 시장이 별로 공평하지 못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가격 통제를 했더니 예기치 못하게 또 나름대로의 불공평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사실은 의도한 거는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그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또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 책에 보면은요, 시장의 반발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정부의 이 개입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격 통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정부가 여기 또 개입을 해요. 텍스를 부과하거나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 통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격 통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격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통제. 자, 우선 첫 번째 가격 통제 중에서요. 거기 아이스크림 시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스크림 여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맛이 없게 생긴 것 같으니까 색깔을 좀 칠해서 아이스크림을 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요. 공급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수요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정부의 간섭이 없게 되면은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된 아이스크림의 수요와 공급은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게 되고요. 아이스크림이 뭐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만족이 낮은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누구에게나 다 근데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소비자 연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비자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소비하는 소비자 연대 측면에서 볼게요. 소비자 연대 측면에서는 야,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적정량을 하나씩은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가격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 인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로 돼 있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균형 가격이 3달러라고 할게요. 요 균형 가격이 지금 3달러예요. 근데 너무 이게 높으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을 2달러로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로 낮춰라? 예, 2달러로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이군요.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 이건 아이스크림을 생산 공급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급자는 아이스크림 전국 제조업협회예요. 제조업협회 이런 생산 공급자가 되겠죠?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비싼데 지금 3달러로 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아이스크림 가격 좀 올리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남지 않기 때문에 3달러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4달러로 가격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오히려 4달러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정부한테 막 압력을 집어넣게 되는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연대가 만약에 이제 그 로비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보다 지금 3달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2달러로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해놨죠. 2달러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가 만약에 많이 먹힌 거야. 그래서 이게 맞게 되면은 기업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서요. 요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결정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가격의 하한, price floo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가격의 하한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연대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가격에 요거 이상 올리지 못해 해서 실링 천장입니다.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 가격에 지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가격의 상한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가격의 하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의 상한선이 성공했을 때, 가격의 상한선이 적용됐을 때 아이스크림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균형 가격 요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줄에 근데 가격 상한제는 이거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가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 연대 압력과 선거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때로는 균형 가격이 안 그래도 거기 보시면 3달러잖아요. 3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급이고 수요입니다. 여기가 3달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격 거기 보시면은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상한선이 뭐야? 4달러로 이제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설정했다 합시다. 자, 이거 이상 상한선을 설정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 이렇게 설정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4달러로 설정했다 할게요. 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안 그래도 균형 가격이 지금 3달러인데요.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거 이상 올리지 마세요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구 선수를 이렇게 하는데 야, 농구가 너무 키가 크면은 안 돼 해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 130으로 가는데 상한선을 200km보다 이상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하면은 지금 뭐 장난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균형 가격이 지금 3달러입니다. 균형 가격이 지금 3달러인데 요게 이제 피스타로 균형 가격이라고 할게요. 3달러인데 가격 상한선 설정한 게 3달러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아이고 의미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오른쪽 볼게요. 이거 아이스크림 Q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균형 가격이 3달러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야. 그래서 가격의 상한선을 뼈대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3달러가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의 상한선을 4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달러로 설정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한 거야. 자, 이거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통제,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때는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인딩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3달러가 너무 높아가지고 상한선으로 2달러 했기 때문에 2달러가 바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격을 위해서 내리누른 거예요. 내리누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수요 공급 곡선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가격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선을 설정해서 가격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첫 번째는요, 공급자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려는 양을 늘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근데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가 야, 마스크 가격을 한 개당 야, 1,000원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원 하는 건데 50%에서 8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일부는 자기가 야, 나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해가지고 공급을 안 하거나 생산을 접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또 싸지게 되면 근데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더 많이 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물량 부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가격 상한 가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황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가상으로 만약에 2만 원이라고 합시다. 치킨 한 마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랬더니 정부가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이거 온 국민이 다 소비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를 못한다. 그래서 치킨 가격을 5,000원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치킨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막 되게 환영을 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치킨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원래 2만 원을 좀 과하게 받더라도 2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17,000원까지는 뭐 이렇게 허용할 생각이 있었는데 5,000원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나 안 할래. 치킨 생산 안 해. 이런. 근데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쵸?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치킨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조사를 나서는 거야. 야, 너네들 치킨을 튀겨놓고 시장에 내놓지 않고 몰래 창고에 숨겨놓거나 마스크도 옛날에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숨겨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너네 큰 뭐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숨겨놓다가 걸리면 난리가 나니까 나 치킨 안 할래. 치킨 아예 접을래. 폐업을 많이 하는 거야. 치킨 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랬더니 치킨 물량이 또 역시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문 닫는 아니면 치킨을 안 하는 사람한테 너 왜 치킨 생산 안 해? 저 안 하려고요. 안 돼! 아빠가 치킨집을 했으면 아들은 무조건 치킨집 해. 이렇게 정책이 막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좋다니까요.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만약에 그때 그걸 구입한 사람 5,000원에 치킨을 구입하거나 1,000원에 마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국민이 그걸 다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수요가 돼서 이 초과 수요는 뭐라고요? 물량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니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스크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줄 서서 산 거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가격 상한제로요. 아이스크림의 부족 현상이 생기면 이 아이스크림 부족한 거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엘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맞아요. 선착순이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것도 우리가 길게 줄 쓴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이 얼마나 그거를 사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선호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길거리에서 줄 쓴 거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걸 우리가 또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나 대신 줄 서주는 사람을 또 채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138페이지 가보시면 아니면 판매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과 같은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같은 인종의 소비자들에게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거야. 마스크를 공급하는 거야. 편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차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흑인 판매자가 백인 판매자가 이제 뭐 여기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흑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안 돼. 야, 너한테는 아이스크림 안 팔어.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로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가격 상한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기 시사점 보시면 원래 취지는 뭐라고요? 취지라든가 정부의 의도는요. 선한 의도예요. 의도는 좋으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없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오히려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게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스크림 같은 거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줄을 서는 그런 문제가 줄서기죠. 줄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줄을 선다 해서 또 우리 봤었잖아요. 내 앞에서 마스크가 아이고 다 팔렸습니다. 솔드아웃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달러 거기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정부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쟁 시장에 실효성 있는, 우리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게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를 우리가 실시했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앞에는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재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줄 볼까요? 다수의 잠재적 고객 중에서 일부만 선별해서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레이셔닝 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경우는요. 줄을 선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우리가 낭비가 있으면 비효율성이라고 얘기했죠. 시간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편견, 차별,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죠. 오히려 불공평하다라는 거. 네,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거기 잘 나와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원래 우리가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뭔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를. 효율적이다, 효율성이라는 거.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 자원이 갔을 때가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줄서기 편견 말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공정합니까? 했더니 추첨을 하지. 추첨한 게 제일 좋은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추첨을 하면 진짜 원하는 사람은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괜히 아이스크림, 나 필요 없는데 이미 이거 남들이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그냥 우선 받아는 둬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차별 같은 것들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시장에 그냥 놔뒀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보시면 주유소에 늘어선 줄,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임대료 규제의 어떤 장단기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